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기술 발전이 거대한 석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기술이 위협이 될 때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으려 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높은 유가 때문에 엔진 기술이 발전했다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이것이 미래에는 연료 전지 기술이라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하죠. 만약 이 기술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하게 한 뒤 마지막으로 이런 위협 때문에 석유 회사들이 어떻게 변신하고 있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major consumer of oil. 석유의 주요 소비자는 is transport, 운송 부문이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 글이 석유와 운송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 문장. But 이 접속사로 시작하며 전환을 예고합니다. Consider,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무엇을요?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Over the last 30 years or so, 지난 30여 년 동안 to the technology, 어떤 기술에 말이죠. 그 기술은 involved in producing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 기관을 생산하는 데 관련된 기술입니다. 즉, 지난 30년간 내연 기관 기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consider 다음에 나오는 what, 이 단어입니다. 이 what, 이 단어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What has happened?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consider,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볼 것은 the technology 다음에 나오는 involved, 이 단어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죠. 명사 뒤에서 이렇게 과거분사가 나오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involved in producing, 생산하는 데 관련된 기술, 이렇게요. 원래는 the technology which was involved였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그 기술 발전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Because oil is expensive, 석유가 비싸기 때문에 car engines today, 오늘날의 자동차 엔진은 are far more efficient,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어디에서요? In their consumption of fuel, 연료 소비에 있어서요. 괄호 안을 보면 and far less polluting, 그리고 오염도 훨씬 덜 시킨다고 하네요. And they were in 1972년에 그랬던 것보다 말이죠. 이 문장에서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more efficient, 이 표현 앞에 far, 이 단어가 붙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이라는 뜻이 됐죠. 이렇게 비교급 앞에는 far 말고도 much, even, still, a lot 같은 부사를 써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리, 이 단어는 원급만 꾸며주기 때문에 비교급 앞에는 절대 쓸 수 없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and,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구조가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도 보입니다. far more efficient, 이 표현과 far less polluting, 이 표현이 두 개의 비교급 덩어리가 똑같은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오늘날의 엔진이 효율은 높아지고 오염은 줄어들었다는 두 가지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The cars, 그 자동차들은 어떤 자동차냐면 that Asia buys tomorrow, 아시아가 내일 구매할 자동차들이죠. 이 차들은 will certainly not be, 확실히가 아닐 겁니다. Anything like those, 이 단어와는 전혀 같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those, 이 단어는 Americans use today, 미국인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차들을 가리킵니다. 정리하면 미래의 아시아 자동차는 현재의 미국 자동차와는 다를 거라는 예측이죠.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주어는 the cars인데 동사는 저 뒤에 있는 will certainly not be, 이 표현입니다. 주어와 동사 사이가 길어졌죠? 바로 that Asia buys tomorrow, 이 관계대명사절이 주어인 the cars, 이 표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that은 buys, 이 단어의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 뒷부분의 does도 중요합니다. 이 those, 이 단어는 앞에서 언급된 cars, 이 단어를 대신 받는 대명사입니다. 만약 단수였다면 that을 썼겠죠.
그리고 those 바로 뒤에 Americans use 이 표현이라는 주어, 동사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것들, 즉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차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앞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Americans will not buy today's cars tomorrow either. 미국인들 또한 내일은 오늘의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문장 끝에 either, 이 단어입니다. 긍정문에서는 나도 그래 할 때 to, 이 단어를 쓰지만 이렇게 not, 이 단어가 들어간 부정문에서는 나도 안 그래라는 의미로 either, 이 단어를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n fact, 사실 if the price of oil does rise much further, 만약 유가가 훨씬 더 정말로 오른다면 then fuel cell technology, 그러면 연료전지 기술이 괄호 안을 보니 which produces energy from water, 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부연 설명하네요. 이 기술이 will receive yet another momentum, 또 다른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높은 유가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거죠. 여기 if 조건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The price of oil rises. 이 표현이라고 해도 되는데 does rise 이 표현이라고 썼죠?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do나 does, did 이 단어를 쓰면 정말로 참으로라는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혹시라도 유가가 정말 오르게 된다면 이라는 뉘앙스를 살려주는 거죠. 조동사처럼 쓰여서 뒤에는 꼭 동사원형 rise 이 단어가 온다는 것도 확인하세요. 괄호 안에 있는 which produces energy from water 부분도 볼게요. 이렇게 쉼표나 괄호 뒤에 나오는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온 fuel cell technology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기술은 물에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는 that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 문장은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The big car multinationals, 거대 자동차 다국적 기업들은 have already produced prototype motors, 이미 시제품 모터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대시 뒤를 보면 they are currently racing, 그들은 현재 경쟁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try and get prices down, 가격은 내리고 and engine performances up, 엔진 성능은 올리기 위해서요. 여기서 to try and get, 이 표현을 눈여겨보세요. 노력하고 얻기 위해라고 해석되는데 원래는 to try to get 이 표현이라고 써야 할 것 같죠? 이렇게 try and 동사원형은 구어체에서 try to 동사원형과 같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and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get 이 단어가 앞에 있는 to에 같이 걸리는 병렬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get 이 동사 뒤의 구조도 병렬입니다. get prices down 가격을 내리게 하다. 그리고 get engine performances up 엔진 성능을 올리게 하다. 이렇게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 구조 두 개가 and 이 접속사로 나란히 연결되어 있죠. 기업들의 두 가지 목표를 아주 명확하고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여덟 번째 문장은 아주 짧지만 중요합니다. Their future profits dependent upon it. 그들의 미래 수익은 it, 그것에 달려있다.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앞문장에서 말한 가격을 낮추고 엔진 성능을 높이는 것을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가 앞문장 전체 내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문맥 파악의 핵심입니다. 아홉 번째 문장에서 필자는 우리에게 상상을 요구합니다. Imagine now. 이제 상상해 보세요. If there is a breakthrough. 만약 획기적인 발전, 즉 breakthrough. 이 단어가 있다면요. 어디에서요? In fuel cell technology. 연료전지 기술에서요. There is. 이 구문은 이 있다는 뜻이죠. 즉, 연료전지 기술의 대단한 발전이 생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을 던집니다. What would happen to oil prices? 유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앞 문장에서 가정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우리에게 직접 묻고 있는 거죠. would, 이 조동사를 써서 가정의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11번째 문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They would fall dramatically. They, 즉 유가는 극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시 뒤를 보면 이는 sickling much less demand than supply,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적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And 그리고 oil companies and OPEC oil producers, 석유 회사들과 아주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네요. 이 문장의 sickling, 이 단어는 분사구문입니다. 앞 문장 전체, 즉 유가가 극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것은 라는 신호를 보낸다처럼 접속사와 주어, 동사로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더 간결하고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less demand는 supply, 이 표현이라는 비교 표현도 중요합니다. less A than B, 이 표현은 B보다 덜한 A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적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앞에 붙은 much, 이 단어는 그 차이가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수요가 공급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12번째 문장입니다. The fact,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that this threat is real. 이 위협이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is driving the producers. 생산자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뭐 하도록요? To look for alternative sources of income. 대안적인 수입원을 찾도록 말이죠. 즉, 위협이 진짜이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은 the fact that 구조입니다. fact, 이 단어와 같은 추상적인 명사 뒤에 that이 나오고 그 뒤에 this threat is real. 이 표현처럼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면 이 대절은 앞의 명사와 내용이 똑같다는 동격의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사실 이렇게 해석하죠.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driving, 이 동사의 쓰임도 봅시다. drive, 이 단어가 운전하다는 뜻 말고도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면 목적어가 하도록 만들다, 내몰다라는 뜻이 됩니다. 목적어는 the producers, 그리고 그들이 할 행동인 목적격 보어는 to look for, 이 표현처럼 to 부정사 형태로 써줍니다. 주어인 사실이 생산자들의 행동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조죠. 드디어 마지막 문장, 이 글의 결론입니다. 문장이 기니 두 부분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the oil majors, 주요 석유 기업들은 have diversified, 사업을 다각화했고 and are now more energy companies than oil companies these days. 요즘은 석유 회사라기보다는 에너지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and 뒤를 보면 the OPEC countries, OPEC 국가들은 are urgently attempting, 긴급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To develop other industries, 다른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것을요? 결국 기업과 국가 모두가 생존을 위해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and,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중문 구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 안을 들여다보면 주어 the oil majors에 have diversified, 이 표현과 are, 이 동사 두 개가 또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여러 겹의 병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문장 전체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re energy companies than oil companies, 이 표현도 알아둡시다. more A than B, 이 표현은 B라기보다는 오히려 A라는 뜻으로 두 대상을 비교해서 A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석유 회사들의 정체성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이제 글의 흐름을 이끌었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threat, 위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에서 연료 전지 같은 기술 발전은 기존 석유 생산자들에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글의 갈등 구조를 만드는 핵심 단어입니다. 다음은 diversified, 다각화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위협에 대해 석유 생산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나요? 바로 사업을 다각화했죠. 석유 하나에만 매달리지 않고 에너지 전반으로 사업을 넓힌 겁니다. 이 단어는 위협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자 이 글의 결론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reakthrough, 이 단어입니다.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뜻이죠. 필자는 만약 연료 전지 기술에 breakthrough가 있다면 하고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위협이 현실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
즉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위협의 심각성을 독자들이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오늘 지문 전체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원인, 위협, 그리고 대응이라는 명확한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육아라는 원인이 기술 발전을 낳았고 그 기술 발전이 기존 산업의 위협이 되자 생존을 위해 다각화라는 대응 전략을 펼친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글의 뼈대를 파악하면 어떤 어려운 지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특히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법과 복잡한 문장 속에서 핵심 구조를 찾아내는 연습을 꼭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